안녕하세요. 한국청년주택 김승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주택에 대해서 여러분께 회사에 대한 설립 취지나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또 어떻게 사업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청년주택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청년주택은 말 그대로 한국의 청년들의 주택,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걸 취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하는 것은 청년주택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 계획, 이런 순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주택 회사 소개는 청년 주거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청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요즘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게 주거 환경이거든요. 이거에 일조를 하고자, 물론 청년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의 개선을 위해서 제가 이걸 사회적 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으로, 부동산 벤처기업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임대 사업이나 주거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3개 원룸 건물 총 76채죠. 22채, 22채, 32채에서 총 76채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시원도 31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시원은 지금 코로나 현황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 부동산 벤처 기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금리 기조로 금리가 지금 1%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정책 금리는 지금 0.5%까지 인하됐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부동산이 심지어 그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우리 지금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대려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지금 이제 집값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금 이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돼서 주택 취등록세뿐만 아니고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 이외에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면서 주거 지원, 공급이 돼야 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안정된 부동산 하면 뭐 우리가 그 재테크 수산에 있을 때 예금,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데 가장 안정성을 확보한 게 사실은 이 부동산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 다른 상업용 수익용 부동산이나 토지에 비해서 안정성을 최고로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에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남아도는데도 가장 돈이 이쪽 주택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도 잠깐 설명이 되겠지만 이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적 측면에서 그렇지만 쉽게 설명하면 원룸인데, 청년들이 가장 부담을 갖는 게 보통 원룸들이 뭐 보증금 한 500에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보증금의 문제, 두 번째는 월세 부담 문제, 이것들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꼭 아니라도 뭐 300이나 200, 심지어 이제 앞으로는 100만원 있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고시원 비용으로도 원룸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든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월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금 각종 전세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100% 지원이 아니고 70%, 만에 80%밖에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꾸로 20, 30%가 없어서 전세를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주인 자체도, 집주인 자체도, 임대인도 월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오히려 7, 80% 정분이 지원이 된다면 20, 30%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대부회사와 연결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이자 부담을 하면 월세 부담의 거의 한 60, 70%면 충분히 그 이하로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증금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월세를 부담을 줄이는 이런 정책적으로 지금 변화를 해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청년 주거 환경 개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저희 청년주택도 어쨌든 그 지하철에서 굉장히 입지가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가나 아니면 뭐 병원 이런 이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게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 그 주택 관리업체와 연결을 해서 그 주택 원룸 안에도 리모델링을 좀 하거나 아니면 그 요즘에 청년들이 원하는 컨셉 그리고 이제 해결화된 컨셉이 아닌 그 사람이 원하거나 여성은 여성 아니면 남성은 남성 아니면 그 직업이나 취향을 존중한 그런 인테리어를 같이 해나갈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수선 서비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공동택 가치 창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그 같은 청년주택 안에서 이주를 한다면, 중개료가 없거나 이제 더 유리한 조건 쉽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취업,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업 지원,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서 그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연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워킹, 코리빙 커뮤니티에서 앞으로는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나 많이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공급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청년 희망 인큐베이팅 했는데 창업 지원, 만약에 우리 그 청년주택에 입지인 사람이 창업을 한다. 그럼 저희가 이제 벤처 경영원이나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나 그 다음에 그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나 멘토 지원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거꾸로 우리 창업하는 사람이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주택에 또 이제 입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연계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이미 저희가 투자한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도 만들 수 있고, 본인도 만들 수 있고, 이 연계가 돼 있죠. 청년 자립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청년주택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졸업이 갖고 와야 되거나 졸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선 취업 기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니즈를 봐서 창업이나 이런 것들 연계해 줄 생각입니다. 이게 좀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3개고 코시나 피면 4개지만 물론 팔 거지만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강남에 100억대 건물을 지금 매입할 예정에 있고 올해 안에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지금 경기가 지금 변하고 있죠. 주거용 부동산은 좀 오르지만 다른 거는 경기 변동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공매 이쪽으로 많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연구소장님 윤조 교수님이 그쪽에 전문가세요. 저도 이제 법원에 있다 나왔고 또 경매에서 자격증 느끼게 하기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쪽으로도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이 주변 지역 성남 이쪽까지 해서 그쪽 매물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되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그다음 수익성 청문회에서 우리가 입지, 아까 그런 제가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거든요.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 알지만 그 원칙이에요. 말 그대로. 일단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관리의 편의성에서 가까운 거리, 잘하는 거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맞더라고요. 실제 해봐도 그렇고 그동안도 해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에 부응한 제도를 점점 해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상월곡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지금 받았거든요. 저희가 대출이 건물이 3개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상월곡동만 받고 그 다음에 공릉동은 하나도 없고 수유동은 1층만 있거든요. 그 상업용 건물 두 곳만. 근데 상월곡동은 일반 대출이 아니고 정부 정책금리라서 굉장히 저리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정부 정책에 지금 부응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그와 부응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점을 통해서 부동산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한 소득 공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죠. 그래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저위험 저수익 국채 이런 거죠. 채권 중에서 국채가 가장 안정되니까. 그렇지만 부동산은 심지어 기업이 운영한 게 이제 회사채거든요. 거기보다도 더 안정되죠. 아시겠지만
부동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메자닌은 이제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방식인 전환사채나 상하전환 우선주, 뭐 신준수급 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탈리아 말인데 1층과 2층 사이 테라스를 메자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형태, 장점을 결합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오히려 회사채보다도 채권보다도 더 안정돼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더군다나 주거용 부동산은 굉장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죠. 저 소개인데요. 저는 석사를 부동산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한국 벤처 경영원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벤처 경영학 박사를 수료를 했고 이번에 이제 박사 논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8월이면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가 됩니다. 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리스 옥션이라는 부동산 경매 중개법인 제가 대표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여기 자격증 보면 아시겠지만 뭐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경매사나 심지어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인력 이게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 자격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성북등기소에서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등기법 강의도 했고 학원에서 민법 강의도 했고 이쪽은 이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도 경매 강의도 했었어요. 실제로는 백화점 같은 데서. 그리고 이제 얘기는 안 써졌지만 현대백화점에서 강의를 많이 했고 각 지점 다 웬만한 지점은 다 했어요. 천호점, 미아점, 저기 중동점, 여기 삼성 무역센터점. 삼성 무역센터점에서는 그 VIP 고객 상대로 해서 부동산 컨설팅이랑 세금 컨설팅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매일경제 여기도 제가 지금 아직도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부동산 뱅크라는데 거기도 전문가 상담위원으로 있었고 SBS의 2005년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돼 있지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부동산 엄청난 상승기였습니다. 그때도 2005년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직전에 8월 26일 날 금요일 날 72비라고 요즘에도 이제 SBS 토론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출연하는 게 있어요. 좀 오래됐긴 했는데 저 자료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동산 전문가로 오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 매니저 자격증도 있고 금융과 부동산을 할 수 있는 몇 안전한 사람 중에 제가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재호 교수님이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TV에 출연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저분하고도 제가 10년도 넘었죠. 그때 2003년, 4년, 5년 때 제가 그 당시에 아까 거기는 없었지만 한국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도 이사로 있고 한국 부동산 개발 교육원에 제가 전체를 운영하는 이사였어요. 그때 이제 이 교수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을 가장 객관적이고 속칭 부동산 하면 좀 외람되지만 돈이 크고 하기 때문에 속칭 사기꾼이나 굉장히 그 거대한 이익을 보는 욕심 부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꾸준히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거든요. 이게 보면 저자 책도 보면 아시지만 책도 몇 권 출력해 있고 특히 경매나 소액 투자 부분의 전문가시고 지금도 컨설팅이나 강의가 매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과 같이 이제 앞으로 경매 쪽이나 그걸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하구님이신데 감정평가사시죠. 이분은 이제 뭐 검색해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 실제 개인 투자자 출자자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관계로 이제 맺어져 있고 여기 이제 공인 회계사분도 성윤 회계사님도 회계사면서 또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연계해서 개인 투자적 감사라든가 모든 그 사업에 연계돼서 같이 조언과 협력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같이 해서 이제 저희 대학 동문이에요. 저도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하고 있고 이제 세무사, 법무사 이분들도 이제 지금 저희 회사와 전부 같이 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력은 안 썼지만 실제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몇 년째. 자.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은 3개의 건물을 갖고 있고 청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가 브랜드 이름으로 청년하우스 약자입니다. 술 마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개로 해서 청아 1, 2, 3, 4를 했고 이제 여기 상월구 지점은 원래 건물 이름이 영스테이예요. 여기는 힐링하우스고 삼각산 드림빌 원래 있는 이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걸 변경시킬 생각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저희 명칭으로는 청아 1호예요. 청아 2호고 청아 3호고 내부적으로는 22세, 32세, 32세 총 76세
그래서 이제 76개의 원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 개별로 돼 있어요. 이건 다 세대라서 하나하나 등기돼 있습니다. 개별로. 그다음에 자산 규모는 이 자체를 지금 76억 정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영스테이. 이거는 이제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덕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상월곡 그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m? 100m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나오자마자 바로 동덕리에 가려고 하면 진입하자마자 그 모서리 부분이 있거든요. 아파트 옆에.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역으로도 여기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오히려 동덕리에도 가깝고 무조건 여기에서 동덕리로 가려면 이 길목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뒤쪽에 맹지 같은 공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이 소유주인데 저희가 그걸 만약에 사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약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동덕내리 학생들이나 모든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학생들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게 교통의 입지가 지하철이 가깝기 때문에 주변의 직장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지금 이제 공실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률은 저게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죠. 6%대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8년 동안 이제 못 팔게 장기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건 알려줘야겠네요. 대출금 연 2.2%죠. 굉장히 낮죠, 그죠? 보통 아무리 부동산이라도 한 3%대, 심지어 4%까지도 받는데 저희는 이거 2.2% 정부 정책금리로 받았거든요. 돼 있고, 그다음 2호 공릉동 여기는 대출이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4%대인데 4% 후반이기 때문에 5%에 육박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여자대학 이런 것들이 옆에 있어서 여기도 주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공실률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한 저희가 이제 실제 청년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저희 공실률 해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보증금을 굉장히 낮춘다든가, 실제로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뭐 전세를 입주를 정부 정책 자금을 받게 한다든가 전세 자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호 수유용 삼각단 드림빌인데 여기가 이제 호실이 제일 많죠. 32실이니까 원래 이 주변에 이 국립재활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혜택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 있는 교육이나 간호사나인데 이게 코로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약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원래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변에 가면 이 건물이 가장 벤치마크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건물이에요, 주변에. 그래서 여기가 이건 어쨌든 여기서는 왕건물이에요. 랜드마크죠. 1층에 이제 지금은 식당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저기만 저희가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3억 정도, 3억 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금리가 높지는 않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전체가 아니고 1층 상업용 건물만 대출을 받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세내 고시원인데 31실이에요. 근데 이게 시설 비용이 3억 1,56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쉐어하우스입니다. 뭐 말하는 도 알겠죠. 이게 집단 밀접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그걸 하게 됐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는 지금 완전 폭탄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폭탄 맞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시원이에요. 특히 약간 프리미엄 고시원. 이게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고시원은 비싸거든요. 그 방 안에 고시원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기본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대거든요. 그럼 그 가격이면 원룸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보증금 좀 마련하든가 아니면 원룸 바로 가버린 경우가 많고 이제 도저히 경제적으로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시원을 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프리미엄 아닌 이제 좀 낮은 급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있는 건 쉐어하우스랑 약간 프리미엄 고시원.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고시원을 더 확장을 하다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건물을 자산을 매각한 게 아니고 인테리어 사업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이 건물을 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만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익률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20% 나온다 한들 5년 지나면 그냥 원금 회복하는 거예요. 원금 빼고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추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시원 전문 업체가 하면 그나마 낫지만 그래 안 하면 고시원 사업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 위에
그 다음에 성균관대 거 해라 했는데 이거보다 수익률이 더 낮았거든요. 제가 그걸 안 한다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실질 수익률 치면서 10년 지나야지 수익률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다른 거한 게 훨씬 나아요. 자산 가치 상승이나 아니면 차라리 대출 사업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출 받아서 한 게. 그래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환매 중입니다. 원래 2억 8천 주고 매매했는데 2억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들어간 돈은 앞에서 봤다시피 3억 1,500 들어갔어요. 근데 2억 8천 받았고 2억 8천에 하는데 2억은 받았고 이제 8천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8천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달 들어오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들어올 걸 계산한 거고 지금까지 운영 수익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매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들여서 다행히 여기는 지금 저희가 손해는 안 보고 약간 남겨서 지금 120만 원 정도 남기고 지금 그래도 빨리 빠져나온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고시원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시원이 코로나하고 맞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거는 엑시트하는 구조로 코로나를 맞이해서 오히려 대응 전략으로 자산은 사실은 항상 보면 오를 거는 더 오르고 떨어질 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손질을 잘해야 돼요. 투자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른 기간에. 그래서 이제 거래에서 손실은 없게 지금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좋은 의견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향후 전략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강남 빌딩을 매입할 예정이에요. 강남 빌딩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쪽 위주로 일단 1, 200억대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경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고 좋은 물건. 자, 이거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거고 이거는 싼 물건 중에서 좋은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기가 실제 주가는 지금 거꾸로 돈이 풀려서 오르고 있고 부동산 주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게 이제 상업용 수익용 건물에는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기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공신률이 좀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46채를 갖다가 주거용 건물을 아파트를 매입했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는 사업용, 수익용 이런 걸 투자해야 되는데 주거용을 매입한 거예요. 경기가 불안해서 가장 안정된 걸 매입한다는 뜻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떨어진다는 뜻이죠. 공실이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주거용은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 오히려 해외를 못 나가니까 외곽의 관광지에 있는 호텔 같은 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근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도심 내에 있는 호텔들은 완전 진짜 절망입니다. 절망. 공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 오피스텔이나 뭐 레지던스. 저희도 만약에 이제 그런 물건이 들어오면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펴나가서 경매 쪽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법원에도 있었고 저 동료들이 지금 이제 법원 서기관 과장들급이거든요. 늦게 간 사람은 사무관.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저희 소장님이 또 경매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해서 기업들과 제휴나 대학들과 제휴나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중개료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오히려 소개를 해주면 중개료를 오히려 일부를 돌려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지금 구조를 지금 계속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 관리업체인 커맨스테이가 사실은 여기가 쉐어하우스 전문 관리업체예요. 근데 직접 편을 맞았어요. 오히려 이제 위기가 기회였을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오히려 관리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잘해요. 그래서 저희 원룸을 갖다가 인테리어에서 청년들에게 맞는 또 개개별로 취향에 맞는 걸 인테리어 앞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도 높이고 공실도 없애는 그런 정책을 서로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또 매입하고 가치를 높이고 이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제 개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현황. 동정대대 근처에 있다 있죠. 그래서 온라인 개강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교육이 폐지돼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서 이쪽 붕괴가 됐다. 그래서 공실이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4개로 증가했다. 그 다음에 청하 이유호인 공릉동, 여기도 이제 과학기술대학 있었고, 여자대학이 있는데 여기도 온라인 개강을 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이제 기술직 직장인이 있었는데 여기도 감시됐다. 그래서 거의 공실이 없었는데 2개 정도 늘어났다. 조금 늘어났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근데 이제
실제로 늘어난 건 뭐 4개, 2개, 6개죠. 여기도 이제 재활원이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받죠. 병원을 못 가게 하거나 안 가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많이 뭉치지 않고 늘어났는데. 그래서 보증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을 500, 보통 500 생성돼 있어요. 500에서 이제 40만 원, 4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400, 300, 200, 200부터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돈 생기면 보증금 늘리면 월세 깎아줍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래서 이제 원룸에 있는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그럼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정시키면 월세가 부담되니까 보증금을 언제든지 더 내면 저희가 월세를 깎아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제 전세 상품으로 전환. 전세 상품에서 국가에서 이제 7, 80% 대출해 주니까 우리가 연계된 대부회사가 나머지를 해주면 실제 여기 아까 40만 원, 45만 원이잖아요. 이거 갔더니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한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봤자 35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자로 들어가더니 훨씬 더 싸요. 계산해 봤더니. 왜 정부에서 정책금리가 보통 2% 좌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만 저희가 한 6%대 이렇게 빌려주면 되니까 훨씬 월세가 더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오히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나 입간판은 이미 설치했고, 직구와 카페나 아까 제휴업체, 직접 이제 저희 입주하고 있는 주로 입주한 그 단체나 기관들하고 이제 제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입주자가 오히려 소개를 좀 혜택을 주는, 오히려 깎아주는 관리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몇 달.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개료보다도 더 확실한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벤처기업이고 개인 투자적으로 했을 때 안정된 투자처로서 역할을 하고 청년의 주거 개선을 위해서 원룸에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입주하기 좋게 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고시원에 있는 그 불안한 환경을 이쪽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전세를 통해서 가격을 깎아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청년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좀 밝게 해서 우리나라와 좀 이제 전체적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